네, 됐어. 못했지. 왜 와? 자, 시작해보자. 전부 137페이지 볼까? (37페이지) 질문 1001번부터 가볼게. 1001번 보세요. 먼저 문제 보기 전에 그림을 좀 볼까? y는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어리로 가는 포물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래프부터 먼저 좀 따볼게. 됐네. 이것도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저도 처음 보는 모양일 수 있으니까 잘 봐. 지금 문제가 묻고 있는 부등식이 하나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그 네 번째 줄에 있는 부등식의 내용이 이거거든. 말했듯이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보고 그 선생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양에 대한 해석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어리라고 하는 식하고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이 합쳐져 있는 모양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 얘가 이렇게 정리되기 전 상황. 원래는 이렇게 생긴 2차식에다가 마이너스 mx하고 마이너스 n이 원래는 우변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부등식을 우변을 왼쪽으로 이항시키다 보니까 이항돼서 만들어진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게 이 모양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지만 얘가 사실은 정리되기 전의 모습이 얘였다는 걸 먼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더 할게. 결국 부등식이라는 건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 정리해서 만들어진 게 2차 부등식이 맞거든. 2차 계수 P는 아마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양수였겠지. 2차는 분명히 살아있는 2차 부등식이 맞아. 근데 그 2차 부등식은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푼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건 아니. 얘들아, 이 그래프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어리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mx 더하기 n이라고 불리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지. 이걸 풀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묻고 있는 이 모양 이전에 이거 직전의 상황을 보고 이건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맞잖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들끼리 비교할 건데 간다.
2차식이 1차식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우리 해석 똑바로 하기. 여기에 있는 포물선이 여기에 있는 직선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포물선의 그래프가 아래, 직선의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한 번 더. 2차식이 1차식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말 집중해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2차식과 같은 게 여기에 있는 y야. 이쪽에 있는 1차식과 같은 게 여기에 있는 y고. 그러니까 2차식이 1차식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이 포물선의 y값이 직선의 y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말. 그런데 y값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말할 땐 높낮이를 말하다 보니까 얘가 작다는 말은 이 그래프가 얘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 반대로 말하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을게. 잊지 않았지? 선생님은 그래프의 위, 아래, 높낮이 가지고 비교를 할 거지만 분명한 건 얘가 x에 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정답을 얘가 아래에 있고 얘가 위에 있는 걸 정답으로 말하는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찾게 될 그 부분을 반드시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 x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x를 변수로 하고 있는 부등식을 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x의 범위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해볼까?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야. 그리고 같은 것까지 허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어디냐? 여기 같은데?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기를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네. 반대로 이쪽 부분 좀 볼래? 이쪽 부분은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죠?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정답은 이 파란 부분. 파란 부분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로 대답해라? x의 범위로 대답해라. 그럼 얘들아, 파란 부분. 여기가 정답이란 말이야. 이걸 누구의 범위로? 칠판 끝까지 봐. 얘보다 오른쪽, 얘보다 왼쪽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종 정답은 x가 b보다 크고 d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건데 말했듯이 위, 아래뿐만 아니라 같은 것까지 허락한다고 그랬지? 같다는 건 만나는 순간까지도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였을 테니까 여기에 부등호 말고 등호까지 포함한 정답을 기록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게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꼭 좀 기억해줘. 부등식은 그래프를 통해서 푼다. 어제 말했지. 사실은 1차 부등식도 원래 그래프로 풀 수 있거든. 그런데 1차 부등식을 굳이 그래프로 풀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프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프로 풀지 않았던 것 뿐이고 심지어 1차 부등식마저도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무조건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1차 부등식도 한 번만 더 약간 시간 소비 낭비되는 느낌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너무 쉬운 부등식이잖아. 정답이 이건 맞잖아. 그런데 이 부등식조차도 잘 봐. 얘를 함수의 그래프로 그려.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나? y절편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 0보다 크다 작다를 구분할 수 있는 x축과의 교점의 위치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함수의 x절편은 y에다가 0 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3이거든. 근데 질문이 뭐였어?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 y랑 같잖아.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y가 0보다 크다는 말. y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을 정답으로 말해달라는 뜻인 거고 그 정답을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항상 x의 범위를 우리가 보고 있는 정답이 뭔데 x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3보다 큰 쪽에 있는 답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래프를 푸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다만 1차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히 이항하고 적절히 양변 나누기만 해도
정답이 순식간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얘는 그래프로 푸는 게 안 되고 얘는 그래프로 풀어야 그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등식은 그래프의 높낮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부터는 1차와는 다르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여기까지만 할까? 필기 필요한 친구들 꼼꼼하게 필기해놔. 계속하자. 3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7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없니? 넘겨도 되겠어요? 오케이. 38페이지 질문. 얘들아, 3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1번이요. 1011번 가볼게. 2차 함수 fx가 있대. fx가 그럼 2차식이라는 얘기겠구나? 그치? 얘들아, 그럼 fx 이런 모양일 것 같다는 얘기인데 2차 함수란 말밖에 해준 적이 없으니 모양은 잡을 수 있지만 그 모양에 필요한 2차항, 1차항, 3차항에 들어갈 숫자는 현재 모르는 상태. 첫 번째 조건. f에다가 1 넣은 결과는 6이 나온대. 그 다음 두 번째, f를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만들어낸 이거 2차 부등식이지? 얘가 2차식이야.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차 부등식인데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2차 부등식이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가지고 푼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안 되네.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몰라서. 이거 되게 중요해. 무조건 그래프를 풀라고 했잖아.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라? 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라. 아래로 블록으로 가능한 그래프도 다 그려보고 위로 블록으로 가능한 그래프도 전부 다 그려봐. 어떤 모양인지 모르니까 찾아봐야지. 다시 갈게. fx는 2차식이 맞아. 그래프로 그리면 포물선이 맞다고. 근데 그 망할 놈의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중 아니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가능한 모습과 위로 블록으로 가능한 모습 다 그리고, 다 그린다는 말은 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도 구분하지만 아볼, 위볼 중에서도 x절편의 개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인 거, d가 0보다 큰 거, d가 0보다 큰 거, d가 0인 거, d가 0인 거, d가 0보다 작아서 x절편이 없는 그래프. 아볼이냐 위볼이냐, d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전체 가능한 모습은 6가지.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부터 다 찾아볼게.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으니까 다 찾을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래프는 0이 되는 거 포함해서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두 번째는 0보다 작은 건 없어. 0이 되는 거 하나 있네. 정답은 요거 하나. 두 번째는 0이 되는 거 포함해서 작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세 번째, 0 되는 것도 정답이고 0보다 작은 것도 정답이니까 이건 해가 모든 실수겠네. 얘는 전부 다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도 해가 모든 실수겠네요.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프를 체크해봤거든? 근데 그렇게 체크된 정답 중에 문제가 원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생긴 답이 원해진다고 얘기했잖아. 답이 이런 모양으로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체크된 모양을 보면서 이런 답을 가질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그래프는 얘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라고 부를 수 있을 테니까
간다. fx 잡아볼게. 집중해서 봐.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집중해서 보세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2차 계수 누군지 모르니까 A로 잡아주고, 요게 절편인 동시에 2차 방정식한테는 근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되나? 맞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0이거든. 두 근의 곱은 0이니까 여기 안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겼겠네. 거꾸로 한번 유추해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절편이 0하고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리고 예상에 a는 양수였을 거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졌을 거고,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정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나오는 게 맞게 될 테니까 fx 거의 다 찾았지?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요. a만 찾으면 끝나? 그 a 찾으라고 이거 알려준 거 아닐까? (1) 넣은 게 0이라잖아. 하자. f에다가 1 넣은 게 1 넣은 게 누구냐? 1 넣은 게 누구냐? 1 넣어주면 3a죠? 그게 6이 나와야 된대. 그래서 a에 들어갈 숫자는 2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질문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찾은 건 다시 한번 적자. 우리가 찾은 fx는 누구냐? 2차항 계수는 2, 2차항 계수는 2, 그리고 전개했을 때 나오는 2x의 제곱 더하기 4x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직 뭘 묻는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할 거야. 근데 현재까지 내용을 잘 봐. f를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래서 그래프를 다 그렸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린 그래프 각각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 노란색 빗금들이 정답이거든? 근데 그 빗금치 모양에 이 문제가 말했던 해의 모양과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그래프였다는 얘기.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의 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0이 됐을 때 이렇게 생긴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였고, 그거에 맞게 fx의 모양 잡았고, fx의 모양 잡았으면 마지막 2차항 개수를 찾기 위해서 1,6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이 fx라는 함수는 1 넣었을 때 6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간대. 그래서 1,6 집어넣고 풀어봤더니 2차항 개수가 2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fx를 다 찾았고, 계속 갑시다. 마지막은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렇게 찾은 fx에다가 3 넣어달라는 얘기죠. 3 넣어주면 9, 2, 18, 3 넣어주면 9, 2, 18, 3, 4, 12, 18 더하기 12, 3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기.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가 제일 중요해.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2차 부등식은 누가 뭐래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지금 봐봐. 어떤 그래프인지 상상을 못하고 있었잖아. 물론 선생님은 상상이 돼. 이렇게 생긴 정답 보자마자 이 f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6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줬지만 선생님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어울리는 그래프가 첫 번째 그래프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짐작이 가능하려면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기본적인 연습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충분히 됐을 때 나중에는 6가지를 다 그리지 않고서도 이런 해를 얻기 위한 그래프의 모습이 선생님 말처럼 첫 번째 그래프만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암산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오게 될 테니까 그 전까지는 기본적인 연습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말하는 기본이라는 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려는 노력을 해봐라.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려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거. 자, 계속 갈게요. 또 질문?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여기 2차 부등식 되게 중요한데 질문할 거 없어? 2차 부등식 정말 중요한 단원이라고 얘기했어.
대충대충 넘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9페이지 질문 1016번 가볼게. 이것도 딱 보니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 적용해야 되는 문제네. 보세요. 여기 y는 fx라는 함수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4가 된답니다. 이때 질문이 뭐냐? 질문 좀 봐봐. f에다가 누구를 넣냐면 2분의 x를 넣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한 식을 넣고 있네. 그게 0보다 작은 걸 풀어줘야 되거든. 자, 시작합시다. 일단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아니지? 이 그래프지? 그럼 첫 번째 단계는 그래프는 이게 아니지만 문제가 알려준 그래프를 가지고 잘 봐야 돼. 함수 fx를 가지고 나머지 모양은 완전히 똑같게 먼저 이거부터 풀 거야. fx가 0보다 작은 것부터. 그럼 또 선생님이 만약에 질문했다면 대답해야 된다. 이거 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런데 그래프는 이미 그려져 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써주면 돼?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얘들아, 이 부등식의 해가 누구냐? 바로 마이너스 1과 4 사이라는 걸 알게 돼요. f를 0보다 작게 해주는 정답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맞아. 또 여기다 선생님이 싸구려 멘트 좀 날려볼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볼게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적어볼게. f를 0보다 작게 하려면 이 f라고 주어져 있는 함수를 0보다 작게 하려면 f의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수를 대입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거 해석하면 이거 아니야? 뭔가 좀 없어 보이는 말이긴 하지만 의미가 뭐야? f라는 녀석을 0보다 작게 만들려면 f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수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 말 그대로 얘도 해석해봐. 이것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내용은 똑같잖아. f를 0보다 작게 해주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미 적었잖아. f를 0보다 작게 해주려면 f에 들어가야 되는 얘 있잖아. 얘. f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돼야 된다고. f에 x를 넣건 2분의 x 플러스 1 넣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f에 들어가게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됐을 때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f야. 똑같이 0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걸 먼저 만들어줬던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지금은 f에 들어가는 애가 누구예요? 2분의 x 플러스 1이거든. f에 x를 넣든 2분의 x 플러스 1을 넣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f라는 걸 0보다 작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답 구한 것처럼 이 f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돼야 돼. 그럼 여기도 f에 들어가는 애가 얘니까 얘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얘들아, 방정식의 해가 뭔데? x의 범위, x의 값이잖아. 부등식의 해가 뭐야? x의 범위야.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 무조건 x의 범위를 찾아야지만 해를 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라, 이제 요걸 가지고 x의 범위로 바꿔주면 되겠네. 원래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생긴 부등식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열린 부등식의 범위에 맞게 정답을 풀어야겠지만 선생님이 몇 번 보여줬지. 이거 굳이 두 줄짜리 부등식 만들 필요 없이 한 번에 첫 번째 양변에 2를 곱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양변에 1을 이항해서 이쪽으로 1을 이항하면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1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과 7 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거 방정식 할 때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런 문제는 F라는 2차식을 직접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2차식을 직접 찾는 게 아니라 F라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방정식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 우리 오랜만에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부터 먼저 할게. 이거 어떻게 풀었었느냐? 방정식에서 이렇게 풀었었거든.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 이때 질문. F 2x-1을 0으로 해주는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냐 물어봤었다. 그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잘 봐. 얘가 근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F에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하고 F에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 부른 거거든. 이 타이밍에 얘랑 똑같은 말 했어. 아, F를 0이 되게 해주려면 무조건 F에 알파고 베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여기도 똑같이 F가 0이 되는 순간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F에 들어가고 있는 얘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이거 마지막 X로 정리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 방정식의 답을 얘하고 얘라고 불렀었어.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 잘 떠올렸길 바래. 분명한 건 활용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방정식에서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했었다면 분명히 이것도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F에 한 번 더. F에 들어가는 애를 집중하지 말고 F라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F가 0보다 작다. 여기도 결국엔 F가 0보다 작다. 그래프를 보면서 F를 0보다 작게 하는 정답 찾았잖아. 그러면 해석이 돼야지. 아, F를 0보다 작게 하려면 F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과 4 사이가 돼야 된다. 그걸 가지고 마지막 x의 범위로만 이끌어내면 문제가 갖고 있는 부등식에 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좋은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래. 모든 친구들에게. 질문 잘했다. 질문 더. 17번. 1017번 한번 가볼게. 1017번도 중요한 문제네. 중요한 문제야 얘들아. 갑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이것도 망했네.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인 건 알겠는데 2차 식의 모양이 완전히 감춰져 있는 상태네. 그럼 제발 좀 명심해줘. 이미 명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네.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근데 어떤 그래프인지 상상이 안 되잖아. 그럼 가능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려줘야 된다고. 구분하자. 왼쪽 세 개는 2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가정을 했을 때, 오른쪽 세 개는 2차항 계수가 음수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서도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래프는 분명히 전체 6가지. 7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8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5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야. 무조건 이 6가지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 체크하러 갈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지? 0 되는 것까지 인정하네. 그럼 첫 번째 그래프가 정답이었다면 정답은 여기가 되겠네. 두 번째 그래프가 원래 모양이었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0 되는 거 정답? 0보다 큰 것도 정답이니까 이건 해가 모든 실수겠구나. 이건 전부 다 0보다 큰 게 맞는 거니까 얘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겠네. 얘는 0 되는 거 포함해서 큰 쪽, 여기가 정답이 될 테고, 이건 0보다 큰 건 없지만 0이 되는 건 하나 있네. 요거 하나가 정답이겠다. 얘는 0보다 큰 게 아예 없네요. 0이 되는 것도 없어. 전부 다 0보다 작은 쪽밖에 없으니까 이 그래프는 해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의 해를 알려줬구나. 이 녀석의 해가 누가 나와야 되느냐? 3 이하 또는 4 이상. 3 이하 또는 4 이상이 나와야 된대. 그럼 1번부터 6번 그래프 보면서 찾아봐. 지금 정답 각 그래프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빗금으로 쳐놨거든. 그 빗금 중에 문제가 원하는 모양과 일치할 수 있는 빗금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지. 그럼 지금도 정답은 1번부터 6번 그래프 중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된다면 정답 3보다 작거나 같은 쪽 또는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라고 말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얘들아, 식 찾으러 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2차원 계수 A로 묶었을 때 두 근의 합이 7이죠? 그럼 이렇게 두 근의 곱은 12죠? 그럼 이렇게 그래야 인수분해가 x-3하고 x-4로 돼서 절편을 3하고 4로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읽게 된다면 지금처럼 3 이하 또는 4 이상이 정답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나중에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지? 인수분해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그래프는 반드시 아래로 블록으로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자. 위로 블록이면 정답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칠판 봐봐. 아무리 3하고 4로 인수분해 되면 뭐하냐? 위로 블록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았을 때 정답이 3 이하 또는 4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부터 4까지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찾는 그래프는 1번 그래프의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차원 계수가 양수인 것까지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다가 찾아낼 수 있는 거 지난번에도 한 문제 풀었는데 그지? 어제도? 한다. 전개하면 AX제곱 똑같아. 전개하면 마이너스 7AX, 마이너스 7AX가 BX랑 같은 거니까 B가 마이너스 7A랑 같다는 뜻이고 12A가 상수항 C랑 같은 거니까 C가 12A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됐죠? 그럼 모든 문자를 아직 다 찾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A, B, C 세 개의 문자를 동시에 가져갈 이유는 없게 됐어. 모든 문자를 A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갈까? 문제가 뭐냐? A의 x-5의 제곱 B의 x-5 C는 0보다 작다. 대입할게. A의 x-5의 제곱 B 대신 마이너스 7A의 x-5 C 대신 12A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고 모든 항에 A가 있으니까 A로 약분시켜 버릴게. x-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x-5 플러스 12
양변 A로 나누고 있는데 A는 양수였거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두고 나눠주면 되겠네. 뭐 이거 원래 얘를 F라고 할 때 얘는 F에다가 X-5를 집어넣은 모양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었는데 이미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냥 전개해서 풀자 우리. 할게. X의 제곱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17X 플러스 25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커지지? 플러스 25에 플러스 35 플러스 25에 플러스 35 플러스 60 60에다가 10이니까 72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유. 인수분해 하면 안 되는 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인수분해 되지? 지금 승원이 말은 여기 그냥 X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하자는 거지? 그거는 지금 승원이가 조금 더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X-5라는 것 자체를 변수로 생각하면 여기 X-5, X-5 여기는 3, 4, 마 붙여주면 승원이 말처럼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는 거 맞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또 어떤 친구들 누군가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전개를 해준 거고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X-8과 X-9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차 부등식은 무조건 선생님이 부탁했어. 그래프 먼저 그리라고. 아래로 볼록일 거고 절편은 8하고 9가 될 거고 찾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요거 포함해서 아래쪽. 그래서 정답 X는 8부터 9까지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리고 지금 승원이가 의견을 냈던 것처럼 거기까지도 가능한 친구들은 사실은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X-5와 X-5로 분리한 다음 여기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분리해도 되거든. 그럼 결국엔 또 X-8과 X-9로 인수분해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정도까지 시야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도 되고 그게 좀 불편하다거나 좀 난해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자신이 없다면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필기 천천히 합시다. 필기 천천히 해주세요.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빨리들 필기하고. 제일 중요한 건 초반부야. 초반부. 도저히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없는 2차 부등식이 주어지면 쟤를 통해서 가능하게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래프를 다 표현을 해. 그 모든 그래프라는 건 6가지예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3가지와 위로 볼록한 그래프 3가지. 더 있지도 않아. 그냥 딱 저렇게 6가지 그래프가 있어. 그 6가지를 각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체크했을 때 문제가 원하는 해의 모습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래프가 1번부터 6번 중에 누구인지를 결정하시고 결정이 됐다면 그거에 맞는 식을 작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A, B나 C는 A로 대체. B하고 C는 A로 대체해주고 그럼 문자가 A밖에 안 남을 테니까 정리하면 분명히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A로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을 유지할 거냐 바꿀 거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식을 잡을 때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먼저 잘 보고 A의 부호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그러면 실수할 일 없이 문제 모든 학생들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저거 마지막 거 있잖아요. 왜 부모가 붙어요? 뭐야? 이거 등호 없는 문제였니? 선생님 또 실수했네. 아, 정말 알았어.
그럼 여기 정답이 되는 거겠죠? 등호가 없었던 문제지. 여기 다 했니? 한 번 더.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여기 절대감 문제 해결 잘 못했을 텐데 질문 안 하는 거야? 잘 푼 거야, 절대감 문제? 1020번. 1020번도 할 거고, 절대감 문제는 선생님이랑 몇 문제만 더 합시다. 1018번부터 가볼게. 집중해서 들어줘. x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인데, 여기 절대값만 없었으면, 얘들아, 이거 절대값 기호만 없었으면 진짜 쉬웠을 거야. 왜? 아래로 블록이잖아. 절대값 없었으면 인수분해도 금방 돼. x-2에 x 플러스 1이니까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됐을 거고,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였을 거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고 순식간에 뚝딱 정답을 찾으면 그만이었을 이 문제가 절대값 기호 때문에 엄청 어려워지게 됐거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말했지. 우리 함수 방정식에서 절대값 공부를 했지만 절대값 기호는 방정식에서도 함수에서도 지금처럼 부등식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다른 거 쉬운 풀이 몰라도 좋으니까 기본 풀이 꼭 알자고 그랬지. 그 기본 풀이가 간다. 이걸 정답을 한 번에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두 번에 나눠서, 이걸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하려나 공간이? 첫 번째는 0보다 작을 때, 여기에는 어떤 정답이 있을지, 여기에 어떤 정답이 있을지 찾아보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에 있는 정답 찾았으면 마지막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에는 어떤 정답이 있을지를 두 번에 나눠서 찾는다. 여기에서 나타날 정답과 여기에서 나타날 정답을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나온 정답들을 합치면 끝난다.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값 문제 풀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다른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따위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지 마세요. 대신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해볼게. 먼저 얘들아, 1번 쪽에 있는 정답부터 찾아보자. 여기에 어떤 정답이 있는지. 이쪽은 나중에 찾을 거니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찾아보면 이거 전개했을 때 x의 제곱, x가 음수니까 이거 반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대로 적어주고 0보다 작다도 그대로 적어주고, 요 조건에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또 지금 누구를 지목해서 직접 질문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면 대답해야 돼. 이 다음에 뭐 할 거냐 물어보면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찾는 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현재 나온 정답은 누구냐? 현재 나온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정답인데, 우리 1차 부등식 했을 때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정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정답이 나왔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바로 이걸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지. 정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 정답은 이 조건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여기다 체크해 볼게.
여기에 있는 정답을 찾기로 했는데 정답이 누가 나왔느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정답이 나왔거든? 그럼 이건 정답이 아닌 거잖아. 정답 중에서도 내가 찾기로 약속했던 것만 정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정답이 돼야 돼. 아직 나는 여기 있는 정답 찾기로 한 적이 없어. 정답은 0보다 작은 쪽만 찾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을 찾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런 정답이 나왔다면 그 정답 중에 정말 0보다 작은 쪽만 인정. 그래서 진짜 정답은 누가 돼야 되느냐? 마이너스 2보다 큰 건 맞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잘라줘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구간의 정답이 됩니다. 됐지? 두 번째 이번엔 이쪽에 있는 정답 다 찾았으니까 이쪽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이 범위에서. 그러면 x의 제곱 x의 0 이상이면 그대로 나오겠네.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그대로 내보내면 되겠고, 우리 이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2차 분식 무조건 그래프 먼저 그려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 맞고, 인수분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래프 그릴게. 인수분해가 x-2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 얘처럼. 그럼 0보다 작은 쪽 찾아줄 거라면 여기를 정답으로 할 거고, 그래서 정답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겠어.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정답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답은 여기에서만 찾기로 약속을 했던 정답인 거잖아. 이 범위에서만 정답을 찾기로 약속했을 때 나온 정답이기 때문에 할게.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나왔어. 얘들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정답으로 나온 건 맞아. 그런데 이 전체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정답 중에서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정답을 체크하기로 했다면 여기 계산상으로 나온 정답을 전체로 인정할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정답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부터 시작하지 말고 처음에 약속했던 0부터만 시작을 시키자고. 여기부터가 아니라 여기부터가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전에서 멈춰야 되는 건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겠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제 1번 쪽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합치면 된다 그랬지? 첫 번째 구간에서 나온 정답과 두 번째 구간에서 나온 정답 합치면 돼.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보다 큰 수부터 시작해서 0 전에서 멈추는 줄 알았더니 바로 0부터 시작한 답이 연결이 되고 마지막은 2 전에서 끊긴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필기. 분명히 못하는 사람 많을 텐데 질문이 너무 소극적이다. 숙제를 안 했나? 한 문제라도 알고 넘어가려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못 푸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망설이면 절대 안 돼. 진짜 풀 수 있어서 질문 안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교실에 있는 모든 친구가 한 명도 봐줘서 이걸 다 풀 수 있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학년은 지금 역대급 학년이 되는 거거든. 역대급.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가르쳐본 예비고일 학생들 중에 제일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되는 거거든. 그런 거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분명히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그럴 리 없어. 요거 한 문제만 더 갈게. 1020번.
1020번은 얘는 구간을 나서 풀기가 좀 힘든 문제지. 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1차식이 아니라서 2차식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2차식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풀이를 요구하고 있는 거냐. 필기 한 번만 내줄래? 이거 원래 구간 나눠서 풀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은 정답 이렇게 말해줘도 된다고 그랬지.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 더. 이쪽으로 부등호가 열려있는 이런 절대값 부등식 문제들은 이렇게 구간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렇게 풀어주길 바랬던 문제입니다. 구간 나누는 게 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든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힘들 수 있거든. 2차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얘들아 1020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거잖아. 그럼 이 문제는 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같은 모양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1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얘보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 작다.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 작은 쪽이거나 아니면 절대값 안에 있던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냥 그대로 적은 숫자,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3보다 크거나. 이거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학에서의 상식인데 얘들아 이건 연립등식이 아니지. 또는이 뭔데? 또는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야. 둘 다 정답이라는 뜻이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건 연립부등식인 거고, 지금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이 또는이라는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것도 답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도 답으로 인정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1번 또는 여기 2번 1번부터 풀자. 넘길게. x의 제곱 넘기면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풀어줄 거고, 끝나면 2번 x의 제곱 3 넘겨주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풀어줄 겁니다. 여기서 나올 정답과 여기서 나올 정답 분명히 말했어. 공통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이쪽과 이쪽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얘처럼 아까 뭐였어? 이쪽 범위에서 나온 정답이랑 이쪽 범위에서 나온 정답에 선생님이 공통부분 찾은 것 같아? 이게 공통부분이 어디냐? 얘는 0 전에서 답이 끝나고 얘는 0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공통범위로 친다면 이건 공통범위가 없어.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처럼 정답이 이쪽도 정답이고 이쪽도 정답이니까 나중에 나온 정답들을 합쳐서 부르는 게 맞는 거지. 연립부등식 계산하는 것처럼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찾겠다는 생각?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할게. 이게 공통범위가 어딨어? 이게 겹친 범위가 어딨니? 겹친 범위를 찾겠다 맘먹었으면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지 않고 해가 없다고 적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절대값 문제 풀이처럼 왼쪽에서 나온 정답이 누구인지 오른쪽에 있는 정답이 누구인지를 찾았다면 그거 둘 다 해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이쪽과 이쪽을 합쳐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것처럼 이쪽도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또는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와 여기를 둘 다 전부 정답으로 인정해달라는 뜻이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 그럼 선생님이 또 여기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풀까 물어보면 꼭 좀 대답하자. 그래프로 풀겠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프로 볼게.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머릿속으로 판별식 돌려보라고 했는데 판별식 b가 0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x 돌리면 양수 나와 0 나와 음수 나와? 얘 판별식 음수 나와. 왜 인수분해가 안 되는지 알아? 이 그래프는 아예 이렇게 x축 위에 떠있는
얘를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근이 허근이 나오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그랬으니까 정답 찾으러 가자. 0보다 어떤 걸 찾아야 돼?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1번 부등식은 해가 없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둘 다 정답인데 아쉽게도 이쪽에 정답이 없네. 그럼 여기서라도 정답이 나오길 희망하자고.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인수분해 쉬워 어려워? 좀 쉬운데? 합차 공식으로 절편 누구하고 누구 나올까? 마이너스 2하고 2. 0보다 어떤 거 찾는 거지? 큰 거. 그러니까 여기가 정답이겠죠. 마지막은 x의 범위로 말한다. x의 범위는 이 부분은 x를 기준으로 말한다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여기는 x 기준으로 2보다 큰 쪽. 그걸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말해준다고? 또는을 연결한 정답이니까 이것도 정답이고 이것도 정답이야. 둘 다 정답이야. 그런데 아쉽지만 여기에 정답이 안 나왔지?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이것만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수고들 했어. 여기까지만 필기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질문 받아볼게. 선생님이 숙제 낸 부분까지. 충분히들 쉬고 계세요. 선생님 좀 여유있게 들어올게.